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6번째 수업 곡선 애칭 연습할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자, 일단 우리 지난번에 직선 애칭 연습했던 거 한번 상기시켜 볼까요? 직선 애칭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펜으로 명암을 주려면 애칭이라는 걸 이용을 한다고 했어요. 그쵸? 왜냐면 펜은 한 가지 색깔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펜 선의 개수를 이용해서 펜선이 많이 겹쳐 있으면 어두워지고 적게 겹쳐 있으면 밝아 보인다는 거를 이용을 해서 명암을 준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또 사선으로 긋고, 왜냐하면 바로 수직으로 그어버리면 어때요? 너무 인상이 강해서 어색해질 확률이 좀 크기 때문에 초보인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사선으로 먼저 꺾어서 쓰라고 했어요. The city of London and gay Paris, a tale of two cities when the heavens were blue. 이렇게 넣어준다고 했어요. 그쵸?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넣는 건데, 자, 우리 이번에는 이거를 곡선으로 해보는 거예요. 근데 좀 궁금하지 않나요? 왜 굳이 곡선으로 애칭 넣는 연습을 또 따로 하는지. 그쵸? 우리가 곡선 애칭이 왜 필요하냐면요, 곡선 애칭이 필요한 이유는, 자, 제가 만약에 이렇게 어떤 사각형의 물체가 있다고 칩시다. 육면체가 이렇게 있어요. 얘한테서 얘를 명암을 넣는 거는, 직선으로 넣는 거는 굉장히 잘 어울려요. 굉장히 잘 어울리고 그다지 문제가 없어요. 그쵸?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 있죠? 동그란 물체 둘을 명암을 넣으려고 했더니 제가 직선으로 넣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겠죠? 그랬더니 뭔가 얘 볼륨감은 하나도 살아있지가 않아 보여요. 그쵸? 되게 좀 평평해 보인단 말이에요. 뭐 명암 관계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얘의 어떤 이렇게 빵빵한 느낌은 굉장히 떨어져 보여요. 그쵸? 그래서 누군가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안을 해낸 게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곡선적인 물체들, 이를테면 뭐 인체나, 그쵸? 주로 자연물, 그런 것들을 그릴 때 물체의 표면의 형태를 따라서 곡선으로 명암을 넣어주면 어떨까? 누군가 골치 아프게 이런 걸 발명을 해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습을 할 수밖에 없답니다. 구가 이렇게 있으면, 구는 사방으로 이렇게 동그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물체죠. 그래서 명암을 넣을 때, 자, 아까랑 다르게 곡선으로 얘의 어떤 표면의 느낌을 따라서 명암을 넣어줘보는 거예요.
넣으면 직선으로 넣었을 때보다 얘의 어떤 볼륨감이 더 잘 살아난다 이거예요. 우리가 펜화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여겼던 게 뭐였어요? 경제성이죠. 경제적으로 선을 써야 돼요. 꼭 필요한데 화살 관역 맞추듯이 딱딱딱 선을 써줘야 얘가 그림이 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곡선적인 물체를 그릴 때 직선으로 명암을 넣었을 때 얘 명암은 해결이 돼요. 그쵸? 명암은 괜찮은데 얘 어떤 덩어리감은 어때요? 해결이 안 되죠. 근데 곡선으로 쓰면 명암도 해결이 되고 덩어리감도 한 번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쪽을 써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곡선적인 물체를 할 때, 표면이 둥근 물체를 할 때는 곡선으로 명암을 넣어줄 거예요. 자, 그래서 곡선적인 물체에 명암을 넣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곡선 애칭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왜 하는지 알았으니까 실제로 연습을 한번 해봐요. 자, 일단 곡선 한 톤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었어요. 자, 마찬가지로 한 번에 90도 이렇게 틀면 조금 우리가 아직 어색하기 때문에 망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 틀어서 겹칠게요. 자, 근데 이거 방향 틀 때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저번에 그랬어요. 선을 한 톤 올리고 그 위에 또 한 톤 또 쌓아서 올릴 때 중요한 게 밑에 선의 간격과 위에 선의 간격이 잘 맞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쵸? 그렇지 않으면 밑에는 뭐 촘촘한데 위에는 넓으면 얘랑 얘랑 따로 논단 말이에요. 얘랑 얘랑 같아야 이렇게 뜨개질 하듯이 착 맞아 들어가가지고 얘네가 하나처럼 보이는데 밑에랑 위에랑 분위기가 다르면 어떻게 보이냐면 이런 색깔 면 위에 만약에 이렇게 촘촘하게 뭔가 들어가 있다 하면 이거 뭐 묻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얘랑 얘랑 섞이는 게 아니라, 그쵸? 다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간격을 지켜주자고 했는데 간격, 근데 우리가 곡선이 되면서 어떤 개념이 추가로 생겼냐면 곡률이라는 개념이 새로 생겼어요. 곡률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휘어진 정도, 선이 휘어진 정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밑에는 되게 이렇게 완만한 선을 써놓고 그 위에다가 되게 땡글땡글한 선을 올려요. 그럼 밑에랑 위에랑 곡률이 다르죠. 그러면은 얘랑 얘랑 잘 섞이기가 힘들어요. 섞이기가 힘들면 어지러워 보일 수도 있고요. 지저분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될 수 있으면은 이렇게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마저 해볼게요. 그래서 직선일 때는 간격만 신경 썼으면 됐다면 곡선일 때는 곡률도 신경을 써야 돼요. 점점 좀 어려워지죠. 근데 이게 이론으로 배워서 그렇지 막상 실전 들어가면 이게 이래서 그때 그렇게 알려주셨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면서 실전에서 써보면 훨씬 쉬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곡선으로 애칭을 넣어요. 자, 근데 여기서 개념이 또 한 가지가 들어와요. 뭐냐면 여기서 플러스 필합 필합을 넣어볼 거예요. 필합은 어떨 때 넣는다고 했어요? 내가 명암 관계를
내줘야 되는데, 명암을 톤을 내줘야 되는데 선을 두 번 겹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밝은 물체라서, 혹은 내가 선을 몇 번 안 겹치고 끝내고 싶어서. 근데 그래도 명암 내줘야 되잖아요. 톤은 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필압으로 얇은 데는 밝아 보이고 두꺼운 데는 좀 진해 보이게, 혹은 얇은 데는 좀 들어가 보이고 두꺼운 데는 좀 나와 보이게 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필압이라는 걸 쓴다고 했어요. 그쵸? 근데 이거를 필압을 곡선으로 애칭을 넣으면서 필압도 넣어볼 거예요. 자, 그쵸?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가운데쯤에 가상의 선을 이렇게 그려요. 이건 뭐냐면 이 공간 안에만 내가 힘을 줄 거야, 이런 임시 가이드예요. 자, 선을 넣을게요. 이렇게 가다가 진해졌다가 풀 거예요. 진해졌다가 풀어요. 이게 동시에 생각할 게 굉장히 많죠, 지금. 저도 헷갈리네요. 자, 방향을 바꿀게요. 네, 여러분, 이거 근데 지금 많이 어렵다고 해서 되게 뭔가 패닉할 필요 없는 게 이거 지금 우리는 이거를 어떤 개념도 이해를 하면서 손을 훈련하기 위해서 되게 좀 뭐랄까 크게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 이렇게 애칭을 크게 넣을 일은 거의 없어요, 페나에서. 왜냐면 요소들이 다 작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요만큼 꼼지락꼼지락 요런 정도로 거의 페나 선을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넓으면을 예쁘게 애칭을 잘 해야 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실전에서 할 때가 더 편할 수 있어요. 연습하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반대쪽도. 아니죠. 지금 이렇게 사선 이제 가로 할 차례죠. 죄송해요. 선 방향도 사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요. 방향 뭘 먼저 하느냐는. 그래서 저도 습관적으로 바로 90도로 틀려고 했죠. 상관없는데 지금 여러분은 습관을 아예 좀 안정적인 방향으로 들이면 좋으니까 제가 그쪽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크게 선 방향 뭐부터 하는 거는 크게 혼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사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봤어요. 어떤가요? 여기 우리는 똑같은 선의 개수만큼 똑같이 반복을 했는데 힘을 가운데를 주니까 이 근처가 뭔가 더 명암이 졌죠.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식으로 선을 굳이 여기를 한 번 더 겹치지 않았어도 여기가 더 어두워 보이는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애칭을 하면서 필압을 조절을 하면요. 경제적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칸이 한 칸 남았으니까 괜시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모양을 좀 다르게 해볼게요. 하트 모양으로 해볼까요? 저도 이렇게는 안 해봤는데 괜히 하트 모양 명암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가다가 그냥 재미를 위해서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연습하라고 알려드리잖아요. 그 와중에 이렇게 자기가 좀 재밌을 만한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도 좋아요. 그림이 결국 우리 그림 왜 그려요? 결국 재밌으려고 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언제나 재미를 좀 추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이게 또 언제 그런 게 있냐면 선생님 저는 뭘 그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 뭐 그릴까? 소재에 대한 고민일 수도 있고 뭐 주제에 대한 고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그거는 딱히 뾰족한 어떤 방법은 없는 건 것 같고 뭐 세상에서 제일 좋은 주제 찾아주세요. 그 뭐 개인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그쵸?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를 찾아주세요. 그럼 모르겠어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개인마다 다른 거고 어쨌든 저는 근데 소재 찾는데 자기가 어떤 작업을 하는데 뭐 그리고 어떤 세상 모든 일이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재미없는 사람이 재미 타령을 하니까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요. 내가 어떤 걸 할 때 즐거운지 그거를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하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떤 거에 재미를 느끼는지 잘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에서도 그림 단계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 지금 6번째 6주차 수업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나 직선 그릴 때 완전 재밌었잖아. 나 직선의 신이야. 진짜 재밌어. 이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닌데 나는 곡선에다가 애칭에다가 피라벨에다가 뭐 이것저것 다 넣으니까 그게 완전 재밌던데?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태까지 재밌는 것을 찾지 못했을 수도 있죠. 왜냐면 선연습은 사실 힘들기만 하고 재미는 없습니다. 저도 양심이 있어요. 이거 재밌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사소한 것도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재미를 느끼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잘 찾아보세요. 하트 모양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어렵다고 저번 시간부터 겁을 좀 많이 들였는데 오늘 저번 시간에는 좀 쉬어가는 페이지였던 것 같고 이번 시간은 조금 약간 고비였던 건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첫 고비를 만났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여러분의 의지를 믿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뭘 할 거냐면 우리 드디어 축하합니다. 선연습이 끝났어요. 선연습 몇 연습이 끝났거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기본 도형을 실제로 연습을 해볼 거예요.
기대되시나요? 그 전까지 선 연습 좀 덜 된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연말을 해오시고요. 자,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이제 진짜 시작이다 라는 느낌이니까요. 다음 시간에 화이팅 넘치는 모습으로 다시 뵙길 바랄게요. 다음 시간에 봬요.